전형 마약과 합성 마약의 중독의 차이, 그리고 만약에 차이가 있다면 어떻게 다른지 그게 궁금합니다.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천연 마약과 합성 마약을 좀 구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대부분 합성 마약인데 사실은 그 기전은 같습니다. 다 도파민에 작용하고 그 도파민의 급격한 증가에서 금단 증상이 일어나는 것도 다 같은데 이 합성 마약은 기존의 그 마약에 비해서 상당히 그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요. 그 전에 마약들은 대부분 식물에서 재배해 가지고 이렇게 만든 건데 이거는 화학적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상당히 그 신속하게 대량으로 만들 수가 있고 또 그 중독성이나 그 강도가 훨씬 더 강해졌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는 마약인데 아까 식욕억제제라든지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어서 또 구분이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그 마약으로 인한 뇌 손상이 비가역적인지 궁금합니다. 마약을 장기간 복용한 뒤에 그만둔 경우 시간에 따라 완치될 수 있는지 혹은 평생 어떠한 후유증을 남기는지, 만약에 후유증을 남긴다라고 한다면 보통 어떠한 후유증이 남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마약이라는 것이 우리 뇌에서 가역적인 부분과 있고 비가역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이나 도파민이 이제 올라가면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 뇌가 견디거든요. 근데 어느 이상이 되면은 뇌가 신경이 망가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까 그런 펜타닐 오래 사용했던 급성 중독이 있었던 분들 보면 뇌에 아까 하얗게 변하는 게 생기죠.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뇌가 손상이 일어나면은 그거는 비가역적인 경우가 생깁니다. 하지만은 다 망가진 건 아니고요. 또 중단하면 어느 정도는 회복이 돼요. 근데 제가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이 동양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 더 많이 뇌 손상이 온다는 보고들이 있어요. 마약을 썼을 때. 예를 들어서 마리화나 같은 경우도 서양 사람들보다 이 동양 사람들이 더 뇌 손상이 잘 온다. 같은 양을 해도. 그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 서양 사람들은 약을 굉장히 많이 먹어도 대사를 잘 시킵니다. 보통 제가 병원에 오는 분들 보면 우리나라 사람보다 한 서너 배씩 약을 더 용량을 많이 먹어요. 간 대사가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양을 만약에 아시아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 포함해서 먹었다가는 독성이 오는 거죠. 따라했다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서양 사람들 그 정도 하니까 괜찮네. 그리고 나도 그러면 해야지. 이게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뇌에 비가역적인 어떤 문제가 왔을 때는 뇌 손상하고 인지기능 저하가 오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중단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펜타닐은 보통 임산부 무통 주사로도 사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순히 용량만 줄이는 건지 아니면 다른 약물과 혼용해서 작용을 좀 다르게 하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소량으로도 중독이 된다라고 일단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처방받아서 사용하는 경우는 중독이 안 되는 또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왜 그런지 좀 궁금하다 하시네요. 그 임산부 아까 얘기를 했는데 임산부가 이제 무통 분만할 때 맞아 쓰기도 한다고 합니다. 펜타닐 아주 소량을.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분만할 때만 쓰고 뭐 계속 분만을 하는 건 아니니까 일시적으로 사용할 때는 이제 한 번 정도만 사용할 때는 아마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지속적으로 매일 사용할 될 때가 이제 문제가 되고요. 근데 처방을 받았다고 절대 중독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중독이 됩니다. 되고요. 문제는 중독이 잘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의존을 한다든지 그런 거에 있어서 조금 더 이렇게 우리가 하이라 그러죠. 그런 기분 좋은 걸 더 많이 느끼고 그런 거를 좀 찾는 분들은 더 많이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이 있다든지 다른 중독이 있는 분들은 훨씬 더 여기에 취약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처방받았다고 해서 절대 안심하면 안 되고 가장 최소한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일단은 학생들은 절대 거기 해당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펜타닐에는 전혀 해당이 안 되고 아까 식욕억제제도 여기 제가 계신 분들 볼 때 식욕억제제 먹어야 될 사람 한 분도 없어요.
예, 둘 다 절대 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네. 첫 번째는 펜타닐 필로폰은 질병 치료제라기보다는 진통제로 쓰이는 것인가요? 네. 만약 치료제라면 어떤 질병을 치료하나요? 두 번째는 기억력이 저하되고 의심이 많아지는 것이 도파민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도파민은 각성 효과가 있어서 의심도 많아지고 기억력도 증가할 것 같은데 왜 기억력은 저하되나요? 펜타닐은 이제 진통제죠. 예, 치료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진통을 아주 강력하게 저하시켜 주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통증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생존에 의해서 필요한 그런 우리 뇌의 근본적인 그 작용하고 또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통증을 없앤다는 게 또 이 중독하고 상당히 연관이 되게 됩니다. 도파민을 굉장히 올리면은 처음에 각성 효과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도파민이 빠질 때 그 각성보다 훨씬 더 많이 사람이 그 불안해지고 기억력이 더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파민을 계속 유지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기억력 저하를 느끼는 분들이 훨씬 더 많고요. 그리고 이제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 이제 뇌가 이렇게 파괴되거나 그럴 때 도파민의 교란이 와서 그런 의심이 많아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도파민을 낮춰주는 약물을 써서 그걸 조정을 많이 해요. 요즘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런 마약성 진통제에 의해서도 그런 연세 드신 분들이 좀 날카로워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할머니들이나 주위에 부모님들이 갑자기 막 의심이 많아지고 날카로워지면은 혹시 이런 걸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병원에 가서 이게 꼭 필요한지 한번 다시 한번 좀 체크해봐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예. 마지막으로 지금 네. 이제 질문 어느 정도 다 들어온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여기 계신 학생 여러분들과 예. 또 엑스캠퍼스를 계속 애청하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당부의 말씀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이제 그동안 한 15년 이상 그 우리 학생들, 대학생들도 보고 우울증도 치료를 해보면은 요즘에 특히 대학생들이 예전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대인관계 능력이 약간 예전보다 좀 떨어지지 않나. 그 이유는 뭐냐면은 예전에 저희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 친구들하고 맨날 야구하고 뭐 그거 놀았잖아요 그때. 근데 지금은 다 학원에 가서 수업을 일방적으로 듣는 것만 익숙한데 거기다 대학교 들어오니까 또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어울리고 같이 이야기하고 이런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여기 친구들, 여기 우리 아주 발랄하고 건강한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서로 같이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가 가진 생각을 전달하고 같이 이렇게 공유하고 이런 연습들을 자꾸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얘기한 두 가지 그거 약물을 안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시면 건강한 대학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